자, 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80% 정도 올랐으니까 전국적으로 80%가 올랐다? 뭐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2배, 3배 올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뭐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서브프라임 그 대출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영화 빅숏이라는 재밌는 영화도 있고, 신용평가사가 그 서브프라임 채권을 등급을 올려줘서 투기를 조장하고 결국은 부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시간별로 보면 요 빨간색 화살표 부분에 2007년 2월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유럽계 은행이 그 대출 상환을 못 받아서 파산하게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도 주식이 이렇게 오르죠. 2007년 3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The Trouble with the Housing Market 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냥 일부의 목소리일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을 합니다. 요때입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 미국 10위권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망합니다. 요때입니다. 살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 2007년 8월에 BNP 파리바가 ABS 펀드에 대한 평가 환매를 중지합니다. 마찬가지 요때. 그 다음에 나머지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HSBC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10조 정도를 날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CNN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000억 넘게 날렸고, AIG는 23억 달러 손실,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리고 자, 2007년 8월 달에 요때인데 보자. 이 금리가 5.25%까지 피크를 찍습니다. 요때 금리가 피크. 그 다음에 2007년 10월 달에 요때 다우존스도 피크를 찍고, 이때부터 홈 세일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국의 시작이죠. 금리를 보면, 자, 아까 5.25 피크 찍고 2007년 9월 달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리기 시작하는데 요때 1% 무려 한 번에 0.75 이렇게 내립니다. 자, 요거를 주가에 한번 대비해 보면 좀 그림이 희미하죠. 요때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요렇게 계단식으로 쭉 내립니다. 아마 요때 잠깐 반등 나온 거는 1%를 갑자기 내리니까 이거 1%나 내려줘서 고마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포도였죠. 최근에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0.5% 내리니까 오히려 이제 학습이 돼서 그런지 이거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해서 주가가 더 떨어졌죠. 자, 하락 반전 시작은 요때인데 2007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제 다수 은행들이 엄청난 투자사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 신용 경색 때문에 금융이 마비되고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때 2007년도의 뉴스를 보면 미국 폭락 뭐 이렇게 2007년 12월 뭐 13,000 붕괴 이런 뉴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하락분을 보면 4개월 정도 걸렸고 2239에서 1700, 지금 우리나라 떨어진 거랑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요거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빅스 지수는 막상 요게 지금 20, 30, 40, 50선인데 막상 촉이 떨어질 때는 별로 안 올랐는데 폭포수처럼 흐를 때 빅스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요때 2008년 9월 달에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나라에서 재무부가 국유화하고 2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월 달에 또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파산. 그 다음 메릴 린치, 우리가 잘 아는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됩니다. 그 다음에 AIG에는 구제금융을 줍니다. 왜 유럽 축구 할 때 보면 왜 축구선수 가슴에 광고하는 그 회사. 자, 2008년 11월 23일 날 시티그룹이 공적 자금을 투입받습니다. 요때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왔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시티그룹에서 7만 5천 명 20%를 감원하고 아이슬란드 망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융안정정책 뭐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요 사이에는 나라들끼리 뭐 한미, 한일 뭐 이렇게 통화 수합도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자, 많이 떨어진 건 2008년도 하반기부터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보면은 2008년 오히려 2009년 초에 피크를 찍습니다. 요때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일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피크를 찍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외국인 보유 비율이 2007년도 35% 정도 있다가 2008년에 27% 정도, 한 8% 정도 빠졌죠.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 꼭지에서 요 저점까지를 보면 대략 여기를 저점 볼 수도 있고 여기를 저점 볼 수도 있는데 요까지만 보면 한 1년 정도 걸렸고 2239에서 1018 반토막 조금 더 났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이 바닥 부분에서 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확 주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거래량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올라간다. 당시 코스피는 2085에서 892까지. 근데 딱 보면 그때 2200이고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2085면 한번 비벼볼 만한데 근데 지금은 차이가 뭐 5배 나죠. 자, 주가가 떨어져서 바닥을 만들 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하락 초기 이제 방구를 자꾸 끼면 똥을 싼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다 보면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더라. 하락 초입에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 크다는 거는 뭐 주간, 일간, 월간에서 이런 긴 짝대기들이 요즘 변동성 장난 아니죠. 많이 나타난다.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아까 봤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하고 변동성이 줄어든다. 변동성 줄어드는 거는 이제 요거 바닥 십자가 요런 모양 있죠. 요런 모양. 요 봉 모양 말고 요런 모양. 요런 게 이제 좀 늘어납니다. 별로 좀 지루하죠. 하고 빨간 게 파란 것보다 약간 더 많아진다. 여기는 파란 게 되게 많은데 빨간 게 좀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겁쟁이들이 탈락하고 겁쟁이도 탈락하겠지만 아이고 내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탈락하겠죠. 1년이나 떨어져 버리면 뚝심 좋은 투자자만 남아있는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럼 뉴스는 어땠는가? 제가 이 키워드로 주가 바닥 저점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네르바 주가 500 간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2008년 초에 자 2008년 초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뉴스 어떤 뉴스가 나왔냐? 1800m로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 1800 지지한다. 자, 기가 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차티스트들은
붕괴도 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썼고 2008년 말은 이제 피를 봤을 때죠. 요때는 요런 기사 나옵니다. 살아남은 주식이 강한 주식이다. 비장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 비중 늘려야. 이건 틀렸었죠. 이때 아마 나스닥에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 샀으면 한 10배는 먹었을 건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먹었을 건데 해외로 갔어야 됩니다. 이때는 해외로 갔어야 되고. 자, 앞으로를 이제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소재들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숫자, 뭐 확진자, 사망자, 또 뜬금없이 북유럽의 어느 나라가 막 10,000명 찍고 뭐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확진자나 사망자는 당연히 계속 늘겠죠. 앞으로 한두 달은 무조건 늘게 되는데 하루에 몇 명 확진됐느냐, 요게 줄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치적으로 트럼프, 바이든이 막 인기가 막 많아지고 이러면 월스트리트는 바이든을 좀 안 좋아하죠. 트럼프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제일 문제인데 앞으로 실업률, 제조업 지수 이런 거는 엄청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보다 뒤통수를 때릴 만큼 낮게 나와버리면 주가가 쭉쭉 흘러내릴 것 같다. 부도율도 안 드러나겠어요. 그죠? 지금 장사가 뭐 덜 되는 게 아니고 뭐 아예 안 되는 업종도 많은데, 이탈리아는 관광 수입이 뭐 유럽은 한 20%가 관광 수입인데 그게 지금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재정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행, 뭐 그 독일의 도이체방크 이런 것도 조금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신용경색, 그 다음에 회사채. 미국 뭐 요즘 또 뉴스 많이 나오는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 회사채 같은 거를 이제 나라에서 매입을 해주냐 마냐, 뭐 그게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건 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 쪽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이제 현금 많은 회사가 갑이다. 지금 그 투자 자산에도 보면 주가 빠지고 경기 안 좋으면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금도 팔거든요. 그래서 저 블룸버그인가 어디 보니까 uninvestable, 그래서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아예 어떤 소재든 간에 대상이든 간에 투자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금값도 떨어지니까 현금이 갑이다. 근데 회사가 현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재무를 잘 봐야 돼요. 자, 앞으로 좋은 소재들, 코로나 숫자가 진정된다. 그 다음에 아마 백신은 향후 뭐 6개월, 1년 안에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대증 치료가 기가 막힌 치료제는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런 게 나와서 실제로 데이터로 이거 괜찮더라 하면 지금 앞으로 떨어질 거, 지금까지 떨어진 거 한 절반 이상은 한 1, 2주 안에 쭉 올릴 것 같아요. V자로. 그 다음에 통화 수합, 뭐 국가 간에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개별 회사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번에 제가 올렸던 레이 달리오 아저씨도 지금 금리 내리고 뭐 유동성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별 회사, 부채 많은 회사에 좀 타겟팅해서 지원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매입한다 하면 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어떤 종목이 더 오를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딱 있는 회사, 그런 성장주가 괜찮겠고, 지금은 성장주가 완전 패대기 쳐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성장주가.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고 한데 당장 한두 분기 까먹어 버리니까 성장주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이거는 뒤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인데 2008년 9년 지나면서 자, 요때쯤 해서 대형주는
2007년 저점보다 조금 위로 요 밑에 꼬리가 있죠. 올라갑니다. 중형주는 거의 2007년 저점 정도, 소형주도 2007년 저점 정도. 그래서 대형주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지금은 ETF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ETF 자금들 중에 이제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형주를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회사 가치보다 유동성의 힘으로 또 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얘들보다는 얘들이 낫겠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살아남으려면 재무가 튼튼한 기업, 재무제표는 앞으로 꼭 좀 똑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최근 1세기 동안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적이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다른 국가들도 이제 뭐 의료 시스템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자, 지금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패닉, 위기를 느끼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요 같은 선상에 조금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꼭 발바닥에서 못 사더라도 무릎에는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한번 앞으로 주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